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3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최대 쇼핑 시즌은 올해 연말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어제 올해 11월과 12월 소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약 9,573억 달러에서 9,660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연말 시즌 미국 소비자들은 약 9,3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매출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5%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시즌 매출은 2020년에 9.3%, 2021년에 13.5%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보육 대란으로 일을 그만두는 부모들이 속출하며 미국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보육비로 한 달 평균 $700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가 계산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32%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육비가 급증하게 된 주된 이유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비용이 오른 반면 연방 지원은 종료됐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육비가 급등해 돈을 벌어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상당수 부모들, 그중에 주로 엄마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사일에 전념하는 게 자녀 보육이나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육비 때문에 상당수 부모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면 미국 경제에 1년에 1,120억 달러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재입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핵심 승부수로 초강력 이민 제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약 발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재집권 시 취임 첫날부터 전례 없는 이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첫째,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만 해도 100만 명을 넘고 있다면서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로 추방시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둘째, 오래전 논란을 겪었던 출생심의권 부여제도의 폐지를 시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부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은 물론 원정 출산까지 동시에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셋째, 이념에 의해 일부 국가 출신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시스트나 공산주의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동 출신 난민을 중지시키면서 이슬람과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인 일부 특정 국가 출신들에게 미국 비자와 영주권을 금지시키고 미국인들에게 해당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도 발동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불허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정책을 되살리고 타이틀 42를 복원시켜 나홀로 국경을 넘는 미성년 이민자들까지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국경에서 즉각 신속 추방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초강경 이민 제한 정책들 가운데 대규모 이민 단속과 추방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에 부딪히고 군대를 국내 이민 단속에 동원하면 위법 시비에 걸릴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18일 항공사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조너선 제이 던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던이 부기장으로 있던 기내에서 한 승객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장은 항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던은 그 의견에 반대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던은 기장에게 총을 겨누고 항로를 바꾸면 쏘겠다고 위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던은 9.11 테러 이후 납치나 테러 시도 등 기내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종사를 무장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교통안전청 프로그램에 따라 총기 휴대를 허가받은 상태였습니다. 감찰관실은 연방수사국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당시 의료 지원이 필요했던 승객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여객기의 목적지는 어디였는지, 승객이 얼마나 타고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은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 항공사는 델타 항공이라고만 전했습니다.
한국계 여성의 얼굴이 25센트 동전 뒷면에 새겨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17일 미 연방조폐국은 한국계 스테이시 박 밀번이 포함된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의 주인공 5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시 박 밀번은 25센트 쿼러 동전 뒷면에 얼굴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박 밀번은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사에서 태어나 퇴행성 근육질환인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는 중증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 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썼던 인권운동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미 연방조폐국의 벤트리스 깁스 국장은 주화를 통해 여성들을 기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특권이며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국 역사에 공헌하고 변화를 주도한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밀번은 서울에서 태어나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인권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박 밀번의 얼굴은 25센트 동전 앞면에 조지 워싱턴과 함께 뒷면에 새겨집니다. 헤즈볼라 지도자가 현지 시간 3일 전면전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참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전쟁 시작 4주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상 링크를 통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레바논 선전에서 상황이 더 진전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선제적 작전을 수행한다면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레바논 선전에서 사태의 진전은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작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이 우리 레바논 전선에 열려있다며 미국의 전함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전쟁을 멈추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자 침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레바논 확전이 가자 상황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 휴대폰 없이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어제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외동포가 온라인 본인 인증을 거치려면 문자, 전화, 아이핀 인증을 할 수 없어 한국 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가입하거나 재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두 기관은 문자나 전화 인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전자여권이나 카카오, 네이버에서의 만든 민간 전자인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 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기존의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 확인으로 한국 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재외동포들의 수건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3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